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의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셔서 요오드의 오해에 대한 요오드의 누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의 오해는 어떠한 계기로 생기게 되어서 확산되었나? 많은 의사들이 요오드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뉴스들이 왜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오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에 요오드를 검색하니까 요오드 하니까 뭐 제가 많이 나오네요. 요오드에 대한 게 나오고, 외국 의사들도 뭐 요오드의 뭐 요오드는 힐링 미네랄이다 이런 게 나오죠. 갑상선, 다양성 난소, 뭐 이런 각종 혹들 이런 게 쭉 나오고, 아이오다인, 뭐 당신을 똑똑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지구력도 좋게 만들고 해독도 되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만든 뭐 요오드 노래도 나오고 뭐 저만 계속 나오네요. 근데 빨간 약, 진짜로 만병통치약,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옥더정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 그게 이제 뭐 각종 감염, 상처 회복 이런 데 좋으니까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는 전쟁에 나갈 때 다 저걸 썼거든요. 안 그러면 감염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뭐 제가 올린 것들이 주로 많네요. 야, 이건 뭐냐? 당신이 출산하고 하루 세끼 미역국을 먹지 말아야 할 갑상선 기능에 미역이 좋다는 오해 2만 명 넘게 봤네요. 자, 있어봐. 요거를 제가 잠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목이?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거를 보니까 댓글에도 막 사람들이 정말 요들을 그럼 출산 후에 먹지 말아야겠네요. 뭐 산후에 먹지 말아야겠네 이런 댓글이 막 달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네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TSH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서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은 TSH가 올라가요. 그리고 요오드를 먹으면 TSH가 부족한 사람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몸에서 요오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지 요오드 기능 저하가 아니거든요. 요오드 기능 저하를 볼 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봐야 되지 TSH를 봐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과 증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완전 정상인데 몸에 엄청 추위를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액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 근데 그거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RDA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RDA가 1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그런 양은 우리나라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충분히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먹을 필요가 따로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논문 자체가 되게 웃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해서 수치를 잰 것도 아니고 기억을 회상시켜 가지고 하루 전날에 뭐 먹었는지를 봐서 그 음식에는 요오드가 얼마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추정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 요오드를 만든 건데, 정상을 150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갑상선에만 필요한 용량, 전신이 아니라 갑상선에만 필요한 용량은 부검 실험을 통해서는 3%라고 나와 있어요. 3%. 전신 요오드의 3%만 갑상선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따지면 갑상선이 제일 많지만 지방과 단백질, 근육에 제일 많기 때문에 갑상선이 3%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갑상선만 요오드를 쓰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RDA가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하는 건데, 미역국 한 그릇이 1.5mg이니까 RDA 10배예요. 근데 이거 논문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오드 결핍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오해고, 전신 요오드 부족 현상을, 전신 요오드 필요량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검사 참고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산후에 요오드를 드시면 몸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몸이 따뜻해지고 부기도 쭉쭉 빠지고 산후풍이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후풍을 치료할 때 요오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간 미역을 먹고 요오드를 먹어온 건데, 그게 이제 내려온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단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아무 임상 없이 그냥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랑 기존에 떠도는 상식과 잘못 설계된 논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컨텐츠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냥 혹시나 해서 쳐봤는데 요오드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는 이게 메디컬 아이오도포비아,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게 보면 1948년에 이게 쥐 실험인데, 쥐 실험에서 이런 가설을 발표했어요. 가설이에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가설인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전 세계로 퍼뜨린 엔젤 키스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약도 만들어지고 치료 지침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심혈관 환자들은 늘어나는 거죠. 약을 아무리 팔아도. 그러니까 그게 그 가설이 이제 점점 부서지고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가설도 마찬가지로 요오드 가설도 부서지고 있어요. 이게 쥐 실험에서 한 건데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확대 해석해서 인간에게까지 적용한 거예요. 쥐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뭐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가설입니다. 근데 이 논문 WC 논문 전에도 미국에서 의사들이 임상에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요오드를 썼죠. 요즘에 그 영화 있죠, 러빙 빈센트. 그 바한 고우가 동생한테 그 요오드를 써봐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매독 치료로 우리가 요오드를 150 마이크로그램, 그 RDA인 150 마이크로그램의 100배가 넘는 양을 사용해도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종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맞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거꾸로 요오드를 먹으면 좋아진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1964년에 이 W와 C 박사님이 또 뭐를 냈어요. 뭐 요오드를 먹으면 뭐 과도한 요오드는 뭐 고이토를 유발시킨다 해서 요오드의 공포증에 뿌리를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오드의 공포가 생긴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몇천 년 전부터 요오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 이 고이터, 갑상선 부은 게 줄었어요. 이 논문 자체가 실제 임상이랑 안 맞는 거예요. 현재도 치료해보면 이 말이 안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요오드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논문이죠. 논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란 얘기죠. RDA가 15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하루에. 이게 1980년대 설정값인데 이거는 크레틴병, 그러니까 요오드가 결핍이 돼서 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갑상선에 붓는 사람, 안데스산맥, 로키산맥 뭐 이런데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있어서 요오드를 못 드시는 분들이 갑상선이 이렇게 붓거든요. 요오드를 막 갈구해서 붓거든요.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 그걸 RDA로 가진 건데 RDA만 가지고는 해독도 안 되고 몸의 갑상선 외에 다른 장기들, 뭐 심장, 눈, 뇌, 위, 췌장, 간, 부신, 성호르몬, 피부 이런 것들을 분비시키거나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오로지 갑상선, 전신의 3%에 해당하는 요오드를 쓰는 갑상선에서만 필요한 양이 15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저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일본에도 갔다 왔었고, 저거는 이제 사실 바뀌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라도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의 어떤 논문과 그 코멘트가 나오는 거랑 현실이랑 안 맞는 거예요. RDA 150 마이크로그램에 3, 4배만 넘어도 요오드 유발 갑상선 종이 발생한다고 울프, 카이코프 그 박사님들 논문에서 갑상선 종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150 마이크로그램에 10배면 미역국 한 그릇이죠. 미역국 두 그릇이면 20배죠. 그 10배 되는 20배나 100배를 섭취하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갑상선 종 비율이, 고이터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이터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서 요오드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먹어서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요오드를 꾸준하게 처방을 하면, 충분한 양을 지속적으로 처방을 하면 이 갑상선 부은 게 줄어들어요. 그게 임상에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많이 해놨는데 저런 논문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 논문을 보고 임상하지 않아본 어떤 사람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갑상선 종 환자한테 권장 섭취량 RDA의 100배 되는 요오드를 투여하면 치료가 돼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로 한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요오드로 고이터, 갑상선 종을 치료하는 것이 예전에 내과 교과서 매뉴얼인 머크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어요. 머크 매뉴얼. 성장기 아동을 요오드를 충분히 주면 갑상선 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장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요오드를 치료하는, 고용량 요오드를 치료하는 선생님들, 뭐 저나 뭐 이걸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것도 외국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오드가 뭐 유발하는 갑상선 자가 면역이나 뭐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요오드가 뭐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거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좋아지죠. 그런 수많은 임상이 수십 년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논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임상이 다 뻔히 존재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체험한 거를 믿어야지 저런 책에 나온,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지만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오류가 났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오류 속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는 곳이 건강해요. 요오드를 낮게 먹는 나라일수록 암도 많고 병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방에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또 항암 효과가 있고 지방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일본이 7.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기면 일본이 유방암이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립선도 요오드를 많이 쓴 장기인데 미국은 10만 명당 120명, 일본은 12명.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요오드는 일본의 경우에는 WDA 기준에 거의 뭐 80배에서 100배, 아무리 작아도 한 50배는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이게 한 국가 자체가 거대한 임상이죠. 갑상선 암도 일본은 10만 명당 5.1명, 미국은 12명, 한국은 43.7명. 이게 뭔가 다르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요오드를 먹거든요. 한국은 알고 보니까 셀레늄이 땅에 너무 토양에 적어서 셀레늄이 적어서 갑상선 암이 늘어난다. 그게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유방암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여성암의 발병률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일본이 더 높고 미국보다, 유아 사망률도 미국보다 2배가 낮아요. 유방자곤 난소암 발병률과 사망률도 일본이 훨씬 낮고, 근데 일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 미국의 통계를 따라간대요. 이거는 이제 시기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시기랑. WC 효과가 사실이라면 이미 요오드 기준치의 수십 배를 먹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사람은 전부 다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암이 생겨가지고 뭐 정말 창궐 해야 되죠. 창궐.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요오드를 먹고 오히려 뭐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 혹이 줄고, 심지어 제가 여자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그거 먹고 진짜 혹이 줄었다고, 유방혹도 줄고 갑상선혹도 줄고 이런 얘기를, 이제 체험 얘기를 듣고, 어떤 남자분들은 전립선도 사이즈가 줄고 뭐 머리도 나고 이러는데 그게 실제로가 보이는 게 있고, 그걸 오래 먹어도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임상이 좀 부족했을 때, 한 3년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뭐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메일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마그네슘만큼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고 써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선생님들은 쓴지 10년, 어떤 분은 뭐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본인 이전에 요오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치료하던 그런 선생님들도 다 같은 그런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게 큰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1980년도에 미국에서 만드는 빵의 밀가루에 요오드 대신 브롬을 넣었어요. 요오드랑 브롬이 같은 할로겐족이라서 요오드 대신 브롬을 넣었더니 요오드 섭취량이 확 줄었죠. 빵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요오드 섭취량이 줄면서 지난 3-40년간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나 루푸스,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 섬유근육통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다음에 각종 신종 자가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왜냐면 요오드가 해독을 해주는데 요오드는 점점 부족하고, 그다음에 점점 환경독소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만성피로,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사람들이 해독을 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천연에 자연 속에 들어가 살면 자연에 있는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암이 안 생기겠죠. 근데 환경 독소에 잔뜩 찌들어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하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불고,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도 있고, 뭐 건물에만 들어가도 새로 지은 집이나 이런 데도 환경 독소가 많이 있는데 페인트도 있고, 근데 그런 걸 해독시키는 효과는 고용량 요오드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가 1900년대 초반에 암 환자를 거슨요법으로 치료할 때 거기에 요오드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해독시키고 체온 따뜻하게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암 치료에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고 나가라는 사람들이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1900년 초에 됐고, 그 프로토콜이 지금도 내려와서 거슴요법 하신 분들은 다 요오드를 많이 드세요. 그럼 암 환자가 요오드가 암을 일으키면 거슴요법을 하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암 환자니까. 근데 오히려 거슴요법 할 때 요오드를 많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살고 막 암이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례가 페이스북에 있는 뭐 외국의 요오드 그룹만 들어가 봐도
엄청 사례가 많이 올라와요. 뭐 유방의 혹이 줄었네, 갑상선의 고이터나 혹이 줄었네, 뭐 하시모토가 좋아졌네, 뭐 피로가 좋아졌네, 엄청 많거든요. 뭐 근종이 줄었네. 근데 그거를 그런 임상 사례가 수도 없고 한국, 일본이라는 큰 국가가 자체가 그 요오드의 어떤 임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국가 간의 비교가 미국과 일본 이렇게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뭐 한 60년 전, 막 80년 전 그때 나온 논문 가지고 임상도 안 해보고 뭐 요오드를 먹으면은 뭐 위험하고 출산 후에 요오드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책임을 못 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오드가 위험한 물질이면 병이 감소했어야죠. 빵에 있는 요오드 대신 브롬으로 바꿨으면. 근데 요오드는 좋은 거고 브롬은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들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오드의 임상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요오드를 먹고 암이 줄어가고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더 요오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한 의사는 1950년에 갑상선종 환자를 하루 250mg 요오드로 성공적으로 치료했죠. 이게 1820년이에요. 250mg이면 우리가 12.5ml 아이오도랄이나 키노다인이나 이런 고용량 요오드가 12.5니까 열알을 먹으면 125mg이죠. 그러니까 20알을 먹으면 하루에 20알을 먹으면 250mg이죠. 250알을 먹고 먹이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거고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3세대에 걸쳐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루에 12.5에서 37.5ml의 요오드가 현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독소를 해독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 가장 이상적인 거를 임상으로 관찰해서 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독소가 많아서 해독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 뭐 레몬이나 캐비초크, 아티초크, 마늘, 양파, 뭐 이런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야채 종류, 썰퍼 종류, 황 종류, 유황, 간해독을 하는 MSM이나 뭐 글루타치온이나 뭐 NAC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해독이 안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 뭐 남태평양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해독을 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논문, 2015년 논문을 봐도 요오드의 어떤 효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그 요오드의 그 항암 효과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지 암이 생긴다는 것도 나와 있고 여기서 핵심되는 게 이제 요오드를 적게 먹었을 때 암이 제일 잘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요오드가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요오드를 안 먹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갑상선 암 카페 이런 데서 요오드를 안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아이오도락톤이 항암 성분인데 이게 미분화 전립선 암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델타 아이오도락톤은 항암 효과가 있다. 이게 노벨상 받은 논문에 나온 거예요. 1990년도 생리학인지 생화학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상 받은 논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과 말기 갑상선 암에서 뭐 세포 사멸을 도와준다. 이제 암이 축소되는 데 도와준다. 이게 이제 델타 요오드락톤이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최소 RDA의 100배를 먹어야 되거든요. 100배? 그럼 RDA만 먹자고 하는 분들은 암을 키우자. 면역을 낮추자. 우리 세포들이 요오드를 굶게 만들자. 산후풍요아서 힘든 산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자.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IQ를 더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자, 요오드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를 이 논문을 보면은 얼마나 먹으면 암을 일으키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쥐실험 논문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못했겠죠. 퀴노다인 한 알에 12.5 아이오도랄이나 퀴노다인 기준으로 한 알에 12.5mg을 500알 섭취했을 때는 암이 올라간다. 근데 그것도 요오드를 적게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는 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500알을 어떻게 먹습니까? 500알을 하루에 500알을 먹으면 물도 예를 들어서 뭐 물을 500리터 먹으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오드가 생각보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울프, 카이코프 저런 분들이 이제 요오드 쪽에 어떻게 보면 엔젤 키스죠. 거의 뭐 한 7, 80년을 요오드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갑상선 암 환자나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요오드를 못 먹게 만든 그리고 저 논문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상도 없이 그냥 따라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의사들 아니면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의사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오드에 대한 방송을 이제 찍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임상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끝나는 거죠. 애매하게 결론이.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오드에 부작용이 있다? 요오드는 일단 브롬, 불소, 염소, 이런 수은납, 이런 각종 중금속과 할로겐족 독소들, 뭐 지용성 독소들 이런 걸 빼내기 때문에 그게 명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명현 현상 편을 보세요. 그럼 해독하는 방법과 명현의 종류와 뭐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갑자기 요오드를 안 먹다가 먹었을 때 갑상선 뭐 항진증 환자는 조금 이렇게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기능 항진되는 증상이 가끔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그럴 때는 천천히 용량을 올리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독소가 너무 많은 사람은 용량을 많이 줄여서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좀 건강한 분들은 먹어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첫 밤부터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독작용으로 졸음이 오는데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좋아지는 분들도 많고, 대표적인 해독 증상이 뭐 피로감, 졸음, 뭐 멍함, 졸음, 발진, 여드름 등 있죠. 그래서 요오드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요오드 유발 뭐 고이터, 갑상선 종, 갑상선 붓는 거죠. 자가 면역, 암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가 면역이 엄청나게 좋아진 분들, 50분의 1로 항체 수치가 줄은 분들, 병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 갑상선 부은 게 안 가라앉는데 해결된 분들, 기능 저하 평생 추운 게 해결된 분들, 암이 줄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 임상에 있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방송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이번 편을 통해서 정말 잘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요오드에 대해서 공포를 갖거나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거나 도움이 되는 걸 빤히 보이는데도 요오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 드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각을 주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 요오드가 결핍인 사람들이 요오드를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이제 이거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